KF-21 보람의 시제기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 국기가 최근 전시된 양산형 시제기에서 완전히 제거되며 인니와의 공동개발 관계가 사실상 단절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KF-21 사업 초기부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지분 20%를 보유한 파트너였으나 분담금 체납과 기술 이전 요구, 항공기 개발 방향에 대한 지속적 불협화음으로 인해 양국 간 신뢰가 흔들려왔다. 최근 KF-21 전시 시제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공식 논평을 삼가고 있으나 군 안팎에서는 이미 양국 간 공동개발 파트너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했던 1조 7천억 원 분담금 중 절반도 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니 국기 삭제는 이 같은 자립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와중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천도 내열 신소재가 전 세계 항공우주 및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며 예상 외 강대국들과의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해당 소재는 초고온 환경에서도 구조적 변형이 거의 없고 열팽 착률과 열전도율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탄화규속의 복합 세라믹 소재로 기존 미국 나사조차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수준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그리고 포스텍 공동연구진이 약 8년간 연구 끝에 기술을 완성했다. 이 소재는 KF-21의 초음속 장기비행, 고도 마하 2.5 이상의 기동 중 발생하는 여릉력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기존 티타늄 합금 대비 내열성은 2배, 무게는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해 보라매의 기동성, 엔진 내구성, 레이더 회피 성능 등 전반적인 전투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F-35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 공개 이후 예상치 못한 국가들이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의 항공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한국과의 공동엔진 개발 및 차세대 스텔스기 협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프랑스 다소와 독일 MTU는 각각 전투기 기체와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초고온 내열 소재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술 공유 및 공동 생산 라인 설립까지 타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의 방산 주권 강화를 위해 한국의 내열 소재 기술과 KF-21 플랫폼을 통째로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KF-21 100대 규모 도입과 함께 현지 조립 공장 설립, 공동 부품 생산을 제한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미국 또한 한국의 기술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KF-21 시범 비행 이후 내부적으로 비공식 대응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내열 복합 소재 기술은 현재 미국 내 개발 중인 B-21 스텔스 폭격기, 차세대 F-RX 프로젝트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 평가했다. 동시에 미 국방부는 해당 기술이 한국 독자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네토 표준을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예상 외의 강대국들이 줄줄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기술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분위기다. 현지 언론조차 한국은 이제 인니와의 협력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KF-21에서 인니 국기 삭제는 사실상 한국의 선언이라는 논조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공군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리를 외면했다기보다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건지라며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KF-21이 가진 또 하나의 혁신은 모듈화 기반의 무장체계와 장비 확장성이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미국산 AIM-120, AIM-9X 외에도 국내산 청검 미사일, 초소형 정밀 유도 폭탄, 공대지 레이저 유도무기까지 다양한 무장을 탑재 가능하게 설계했으며, 이는 내토 외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의 매력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미국 전투기의 경우 무기 시스템 제한이 많은 반면, 한국은 고객국가 요구에 맞춰 자유롭게 무장을 개조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사천도 부각된다. 내열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번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 향상을 넘어서 미래형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유인 우주선, 레이저 무기 플랫폼, 심지어는 원자로 외장재 등에도 응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한국이 KF-21을 통해 미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국제 전략 균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 국방부는 이미 자국 내 KF-21 관련 정보를 분석 중인 별도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향후 한국의 KF-21 수출이 동남아 또는 인도양 국가에 집중될 경우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침묵 속에서도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중인 F-4 차세대 전투기가 2035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양산 직전 단계에 도달한 한국 KF-21은 일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이 아직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력으로 초고온 소재와 모듈화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방산 기술을 외교 카드로 활용할 시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역량과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국가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천도 내열 소재 기술은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로 기능하고 있다. KF-21의 수출 전망은 현재 최소 10개국 이상과 접촉 중이며, 그중 3개국은 50대 이상의 대규모 구매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기의 삭제는 단순한 이미지 교체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 자금력 그리고 미래 동맹 구도의 선택과 집중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독자 개발과 독립 수출, 독립 전략을 통해 전 세계 군사 시장에 당당히 서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KF-21이 있고, 그 심장에는 바로 사천도 내열 소재라는 초격차 기술이 있다. 이제 세계는 묻는다. 누가 진짜 미래 전투기를 만드는가? 그리고 대답은 명확해졌다. 한국이다.